안녕하세요. 두발로병 이강입니다. 오늘 또 벌써 이제 12월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화요일이에요. 항상 매달 제 셋째 주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찾아뵙고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발목 골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목 골절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항상 1년 365일 흔히들 많이 보는 그런 골절입니다.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한테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골절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워낙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갑작스럽게 변덕스러워지잖아요.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아니면 최근 좀 이제 눈이 갑자기 온다든지 하면 이제 얼어버리거나 미끄러지기 시작해버리면 그게 발목을 꺾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골절이 되게 많이 생겨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3주 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리고 3년 눈이 갑자기 막 오고 나서 아마 그 다음날 아마 제 외래로 하루 동안 발목 골절 하는 분이 한 6, 7분 왔던 것 같아요. 그 반나절 동안만. 그래서 그만큼 보면 발목 골절은 되게 흔하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제 미끄러운 데에 있어서 어떤 그런 삐끗하면 쉽게 다칠 수 있는 그런 골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정확하게 발목 골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발목이 뭔지 일단 봐야 되는데, 이 발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면 이렇게 딱 발 모형이죠? 발 모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잠깐만요. 카메라가 조금 잘못해갖고, 자, 조금 더 낮춰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발목이에요. 이게 발목인 거고, 이 발목에 있어서 보면 이게 우리가 정강이뼈라고 하는 이제 경골이 있고요. 이게 바깥쪽 복숭아뼈라고 이제 이루고 있는 이제 비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운데 뼈를 거골이라고 하는데, 이 경골과 비골과 거골 세 가지 이 뼈가 이루고 있는 이 관절을 우리가 흔히 발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발목 관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거골이 부러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그냥 발목 골절이라 얘기 안 하고 거골 골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복숭아뼈 이외에 이런 발목 그 정강이뼈 아래쪽은 우리가 정강이 골절이라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실제 발목의 골절이다라고 하면 안쪽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 혹은 뒤쪽에도 복숭아뼈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세 가지 복숭아뼈 중에 하나 혹은 내지 두세 개가 다 부러진 그런 거를 갖고 우리가 이제 발목 골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린다라고 말씀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많이 발생하느냐? 이제 유병률을 보면요, 보통 1년에 보통 발생하는 경우가 10만 명당 187명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성인 기준인데, 그 말은 뭐냐면 10만 명당 187명이라 하는 거는 그럼 1000명당 1.8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0명당 거의 한 명에서 이렇게 1.8명 생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한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서 몇백 세대가 사는 세대라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부러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되게 흔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빈도로 생긴다는 거고, 그러면 그게 좀 또 성별별로 조금 발생하는 나이대가 좀 다르거든요. 보통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한참 많이 하는 이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 사이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여성분들은요, 완전히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게 보통 70대 중반에서 80대 중반 사이에 보통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골다공증이 보통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골다공증과 관련돼 갖고 이제 뼈가 약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 걸어가다가 버스에서 내린다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런 겨울이라든지 여름에 이제 미끄러운 그런 어떤 도로 환경에서 걷다가, 혹은 심지어 집에서도 삐끗해갖고 넘어져갖고는 이게 골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골다공증과 관련된 게 많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좀 스포츠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소위 활동 요구도 되게 많은 그런 나이대에서 보통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발목 골절과 관련해 있어서 어떤 그런 위험 인자가 뭐가 있느냐 보게 되면, 일단 남자분들한테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 젊은 나이에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비만이신 분들, 몸이 아무래도 좀 크다 보면 그 뼈를 압박하는 것 자체도 아무래도 좀 심할 거고, 한번 삐끗한다고 할 적에 몸이 삐끗하게 더 잘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골절이 잘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흡연과 음주도 항상 관련이 있다. 항상 모든 병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대부분, 뭐 100%는 그렇지만 거의 95% 이상에 있어서는 항상 흡연과 음주는 꼭 위험인자로 들어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생기느냐? 그 발생 기제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높은 데서 뚝 떨어진다. 높은 데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흔히 발목이 부러지지 않아요. 이런 발목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면 쭉 해서 뭐 뒤꿈치뼈가 부러진다든지, 혹은 뭐 정강이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거골골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복숭아뼈도 부러지려고 하면 결국에는 회전 변형이 돼야 돼요. 이게 발이 휘끌어 돌아야 되는 거죠. 보통 흔히 우리가 발목 삐끗하면서 몸마저 확 돌아버리게 되면, 그럼 그때 이제 골절이 잘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제 단순 축성 압박이 아니라 회전 변형이 같이 동반돼야지만 이런 복숭아뼈가 부러지는 발목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골절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그럼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할지. 치료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개념을 좀 이제 보려면 제가 이제 링 컨셉, 원 이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발목을 좀 원으로 보는 겁니다. 원으로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발목이 보이잖아요. 이게 발목이 보이면 이 발목을 보통은 저희가 이제 쭉 해서 단면으로 봅니다. 그럼 단면으로 보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원으로 보는 거죠. 원으로 봐갖고 그 원에 있어서 제가 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한쪽이 예를 들어서 안쪽 복숭아뼈고 다른 쪽이 바깥쪽 복숭아뼈다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 이 안쪽 복숭아뼈다 바깥쪽 복숭아뼈 한쪽은 보통 닿지 않고 별로 어긋나지 않으면 그 원 자체가 딱 안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어도 치료가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양쪽이 다 다치잖아요. 안쪽이랑 바깥쪽이 다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원 자체의 어떤 그런 안정성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되게 많아지겠죠.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어긋난 게 많지 않아 보여도 또 일주일, 2주 지나다 보면 거기에 자꾸 불안정하게 갖고 어긋난 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수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살짝 뭐 금방 갔어요 했는데 한 몇 주 지나고 나서는 그게 확 더 틀어져 갖고 결국은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양과골절이라고 해서 혹은 뒤에까지 부러지면 삼과골절이라는데, 이게 여러 개가 다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수술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분류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안쪽 복숭아뼈가 부러졌는지 바깥쪽 복숭아뼈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혹은 뒤가 부러졌는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혹은 이제 두 개가 부러졌으면 우리가 양과골절이라 얘기를 하고요. 만약 세 개가 다 부러졌으면 삼과골절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그럼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이제 링 컨셉, 그 원의 어떤 개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원의 어떤 불안정성이 생겨버리면 수술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골절 자체를 놓고 봤을 적에도 보통은 그 골절의 기준을 보통은 한 3mm 이상 벌어지면 이제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3mm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우리가 자를 놓고 보죠. 1cm 되게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뭐 아주 미세한 게 1cm인데 그걸 다시 또 10등분 한 게 이제 1mm잖아요. 근데 그게 3mm 정도의 어긋남이 있으면 이제 수술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골절이 생겨서 약간만 틈이 좀 생겨도 결국은 수술하는 게 맞다라는 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3, 4mm 이상 막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게 다 공간에 채워지려면 생각보다 뼈로 다 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칼에 살짝 뭐 손을 베인다 그러면 꼬매지 않아도 어떤 흉터처럼 살에 차서 아물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뼈의 틈에, 그 골절된 부위의 틈에 그게 단순하게 뼈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살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걸로 저희가 의학 용어는 섬유성 유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뼈로 채워지지 않고 어떤 살로 채워져 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딱딱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있겠죠.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어떤 만성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혹은 이게 계속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또다시 부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어떤 골절에 있어서 그런 골절의 그런 틈이 보통 한 3mm 이상 벌어진다 하면 그런 경우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3mm 이하라 하더라도 여러 부위가 다치게 되면 양과골절, 삼과골절 같은 경우는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수술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실제 이제 케이스들을 몇 개 하나 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흔히 경험하는 게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 골절. 흔히 이제 우리가 외과 골절 그러는데 복숭아뼈를 다 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복숭아뼈를 외과, 안쪽 복숭아뼈를 내과, 그리고 뒤쪽에 복숭아뼈를 보통 이제 후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가 부러진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이제 보면 이게 복숭아뼈가 있고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여기 딱 부러졌어요. 딱 부러졌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안쪽 복숭아뼈인데 이 안쪽 복숭아뼈 아래쪽에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이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위에 쪽 관절면하고 아래쪽 관절면이 똑같이 평행해야 되는데 이 위에 쪽 관절면에 비해서 아래쪽 이렇게 확 벌어져 있으면 여기도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뭔가 어긋난 게 좀 심하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고 정면으로도 좀 보고 이제 그 오른쪽 사진은 약간 한 돌려서 봤어요. 돌려서 봤는데 근데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부러진 것까지는 딱 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 엑스레이만으로 이게 얼마나 부러졌는지, 틈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골절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보통 3mm 이상 이제 벌어지면 수술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그게 틈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검은 요 틈을 갖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저희가 CT라고 하는 검사를 봅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기 CT예요. 같은 환자분의 이제 CT 사진인데, 그럼 CT를 보게 되면 이 벌어진 틈이 확 보이죠? 딱 봐도 이제 틈이 꽤 생각보다 큰 거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보면 지금 한 6.8mm. 상당히 꽤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6.8mm가 벌어지면 이 틈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뼈로 채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거고 그 뼈로 다 채워진다는 법도 없고 살로 채워질 가능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또 한 번 이렇게 외상을 입었으면 이게 뼈만 정말 부러졌겠느냐? 아니죠. 우리가 몸에는 사실 뼈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요. 또 이외에 어떤 근골격계라고 할 것 같으면 근육도 있고 힘줄도 있고 인대도 있고 또 관절의 뼈 같은 경우에서는 연골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걸 다 확인을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MRI라고 하는 검사를 또 찍어봐야 돼요. 근데 가끔씩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MRI도 찍고 CT도 꼭 찍어야 되느냐 하는데 뼈 자체를 이렇게 골절된 틈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사실 CT가 가장 정확해요. 뼈와 관련된 걸 보는 데는 CT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체, 우리 몸속 전체를 보려면 이제 MRI 찍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이게 단순하게 뼈만 수술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만약 다른 게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MRI 찍어서 봐요. 이분 같은 경우는 MRI 찍어서 보니까, 요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안쪽 복숭아뼈고, 요게 바깥쪽 복숭아뼈예요. 이렇게 지금 제 화살표 이렇게 쭉 이렇게 하얀 화살표로 골절되는데, 이 골절이 이렇게 선만점 보이지, 사실은 CT보다는 좀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제 빨간색 이 원 안에, 타원형 원 안에 보면, 지금 이제 검은 요 부분이 연골이거든요. 근데 검은 연골인데, 여기 쑥 들어갔죠? 여기 보면 연골이 깨진 겁니다. 그럼 연골 깨진 걸 같이 이제 수술해줘야 될 상황인데, 이 환자분은 그래서 다시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고 나서 다시 진찰을 해봤었어요. 진찰해갖고, 이 부분이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 물어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증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전혀 증상도 없고, 그 이전에도 옛날에 뼈를 조금 다친 게 있다 해서 아마 옛날에 손상돼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이게 문제될 것 같으면, 나중에 그 수술을 오늘 하고, 골절과 관련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쇠를 뽑을 적에 이런 연골과 관련돼서 한번 다시 확인하고 나서 그때 문제가 되면 이제 처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일단은 골골절 때문에 수술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번 골절로 바로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했죠. 그럼 수술해서 엑스레이 보게 되면 이렇게 철판을 대서 이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보게 되면 CT거든요. 그거 아까 뚜렷하게 보였던 그런 소위 틈이 다 사라진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단순하게 아까 전에 골절 선만 보이는데, 그러면 그걸 맞춰주려면, 그러면 이렇게 크게 철판을 대고 이렇게 못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러면 딱 철판만 이제 뼈만 살짝 맞춰놓고 아주 자그마한 못 한두 개만으로도 고정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뼈가 다 붙는데 보통 거의 한 3개월 봐야 돼요. 보통 제가 2달 반에 3개월 보자 그러는데, 이게 단순하게 뼈만 맞춰놓고 그걸 고정하기 위해서 못만 좀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못을 박아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회전력에 대해서는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뼈를 아무리 맞춰놔도
저희가 회전력에 대해서도 확실히 잡아주게끔 하려면 이런 식으로 길게 이렇게 철판을 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은 뼈가 다 붙지가 않아도 이 금속 자체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럼 수술하고 나서 대략 한 3주 내지 4주부터는 기부스 펴고 바로 걷기 시작해도 크게 어긋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이제 하는 여러 원인이 뼈를 똑바로 맞추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추세가 수술하고 나서도 기부스 오래 하지 않고 빨리 원래 일상생활로 복귀가 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기부스를 빨리 풀게끔, 빨리 걷게끔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철판을 길게 대갖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골절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바깥쪽 복숭아뼈 골절에 대해 있어서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CT로 어떤 실제로 수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런 전이된 면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MRI 찍어서 연골이나 다른 인대 손상이 없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깔끔하게 수술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간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거꾸로 이제 보면 안쪽 복숭아뼈 골절을 판단해 볼게요. 이분은 이제 바깥쪽이 안쪽이죠. 이제 안쪽 복숭아뼈. 이제 여기가 이제 부러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부러진 건데 이 안쪽 복숭아뼈도 똑같아요. 보통은 이제 그게 어긋난 면이 보통은 한 3mm를 초과하면 3mm 이상 되면 보통은 이제 수술적 치료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왼쪽에 보면 엑스레이 보면 딱 골절된 건 딱 봐도 누가 봐도 충분히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탈이 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벌어졌냐 거꾸로 좀 깔끔하게 보려면 CT를 찍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보였더니 똑같은 환자가 CT를 찍을 때 틈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 분이 딱 보더라도 엄청 많이 벌어졌네 싶을 겁니다. 이게 가만히 놔둬서 뼈가 붙겠느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딱 아니다 싶죠. 이거는 뭐 물건을 갖다 갖고 그러면 아무리 본드를 바른다 한들 이 본드가 이만큼 채워갖고 본드 갖다 놓으면 그게 결국에는 서로 뼈끼리 연결되겠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민도 하지 않고 다시 또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절 진단을 하고 CT로 인해서 실제로 얼마나 벌어졌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갑니다. 그러나 수술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MRI를 찍죠. MRI를 찍어서 보게 되면 골절된 부분 이 부분이에요. 앞에서 봤다시피 CT가 훨씬 더 그런 골절면을 보기는 더 깔끔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CT로 이제 확인하는 거고 MRI는 기타 손상을 보는데 뼈라고 하는 게 원래 MRI에서 뭐 여러 가지 시퀀스가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색, 쥐색 이렇게 거의 보여야 되는데 이분이 하얗게 보이죠?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냐?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쪽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인대가 붙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대가 붙는 자리인데 인대가 붙는 자리라고 이 부분에 이제 손상이 같이 확인이 됐던 거죠.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발목 인대 손상이 됐으니까 무조건 수술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발목 인대 손상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통은 충분히 어떤 보존적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도 이제 완전 파열되는 경우에 있어도 이게 다 잘 아물 수가 있거든요. 기부스로 해서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환자분한테 얘기 들어서 인대 손상이 충분히 확인이 되긴 하는데 그 손상된 정도가 충분히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때 돼서 인대와 관련해서 뭘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나중에 쇠를지 뽑는 제 수술 또 할 적에 그때 같이 하면 되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수술을 해놨습니다. 이분은 좀 수술을 좀 되게 단단하게 좀 고정을 해놨는데 못도 2개를 받고 철판도 받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골절이 되고 나서 거의 한 달이 지나서 오셨어요. 한 달 가까이 돼서 오셨나 그런데 아무래도 그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위의 살들이나 인대들이 그게 다 이제 소위 틀어진 자세에서 다 이렇게 굳어버린 겁니다. 뼈가 되게 안 맞춰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또 벌어진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쉽게 수술이 될 것 같지만 환자분들 생각보다 이분도 사실은 어떤 이제 어디서 수술을 받을지 진단을 이제 일찍 했는데 과연 어느 병원 수술을 받을지를 갖고 고민하면서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 소견을 들어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흘러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뭔가 수술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이제 간단하게는 좀 이제 많이 흘러버렸던 상태라고 조금 고생을 해서 이제 뼈를 겨우 맞췄습니다. 고생해서 맞추긴 했지만 아주 뭐 이쁘게 완벽하게 거의 이제 아주 엑스에이에서는 완벽하게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고정력이 조금 안 좋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철판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고정을 했던 그런 환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장에는 뭐 인대 손상이 있었지만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보조적 치료도 충분히 좋아질 만한 그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러진 안쪽 복숭아뼈 골절만 이렇게 수술해서 이제 마무리 지은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복숭아뼈가 여러 복합적으로 다 부러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 개 다 부러진 건데, 왼쪽에 사진을 보면 요게 그 안쪽 복숭아뼈와 바깥쪽 복숭아뼈 부러진 거는 딱 엑스레이도 저희 뭐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 뭔가가 틀어졌다는 감이 딱 오실 겁니다. 근데 여기가 뒤에까지 부러졌거든요. 그걸 확인하려면 이게 CT를 보는데, 이거는 3차원 CT라고 해서 똑같은 CT를 보는데, 이거를 3차원적으로 다시 이제 하나 만들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갖고 그거를 재건해서 본 건데, 이 바깥쪽 복숭아뼈 부러져서 틀은 딱 확인이 되죠. 엑스레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적에도 그럼 우리가 못을 어느 방향으로 박을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피부 절개를 어떻게 할지, 얼마나 할지 충분히 이제 예측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엑스레이만 봐갖고는 사실은 그게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골절이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그게 예측하는 게 좀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피부 절개도 훨씬 더 커졌어야 됐고, 그런 소위 이제 뼈를 노출시키기까지 골절된 부분을 확인할 때까지 상당히 이제 그런 다른 주위 인대나 힘줄을 많이 뜯어냈었어야 될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CT를 이렇게 3D로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 어떻게 몸속으로 다 들여다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복숭아뼈 부러진 걸 알게 됐던 거고, 그리고 안쪽 복숭아뼈도 오른쪽에 보면 안쪽 복숭아뼈 부러진 거거든요. 그것도 확인이 딱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쭉 돌려서 보게 되면 가운데 사진 뒤쪽이에요. 이 아래쪽이 뒤꿈치 뼈거든요. 뒤꿈치 뼈 쪽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뼈 조각이 있습니다. 이게 안쪽 복숭아뼈와 바깥쪽 복숭아뼈 사이에 후과 제 뒤쪽 복숭아뼈라고 해서 이 세 개가 다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목의 골절에 있어서 제일 많이 다친 건 이거라 얘기해요. 우리가 삼과골절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단순 엑스레이에서는 보는 게 많지가 않은데 CT를 찍어하고 정확하게 어떤 골절의 형태와 위치를 다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런 이제 뒤쪽 복숭아뼈까지 다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거고, 그거는 또 이제 똑같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도 찍어봤죠. MR 찍어봤는데 일단 연골 손상이라고 하기까지는 애매한 약간 뼈의 멍이 좀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멍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연골 손상이 있다고 수술하기는 되게 과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이제 연골 손상이 조금 의심이 되는 어떤 멍이 좀 보이긴 하는데, 현재 그 뚜렷하게 문제가 되어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골절 수술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골절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상태 보면 이게 소위 이제 오른쪽이고 이제 왼쪽이고, 그럼 나중에 보면 이제 골절된 부분이 아주 뭐 어디 부러졌나 싶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다 잘 맞춰놨습니다. 다 맞춰놓고 관절면도 다 잘 맞춰놨었는데, 시간이 흘러갖고 이제 셀을 뽑으려고 이제 금속 제거를 하려고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보니까 이제 그 해당 연골 손상 부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했죠. 확인해서 보니까 이 검게 위에 아까운 선 이렇게 보이는 게 요게 연골인데, 여기 보면 움푹 파여 있는 빨간색 화살표, 왼쪽 이제 그 사진에 보면 이 빨간색 화살표 보면 제가 흰색 화살표 이제 좀 표시하고 있죠. 요 부분을 이제 딱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이제 연골 손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골절 수술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골 손상이 이제 재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재생이 되지 않아서 그걸 이제 관절 내시경을 들어가서 봤었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연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족발 먹을 때도 보면 항상 어때 연골이라고 하는 게 아주 매끈한 아이스링크보다 더 매끈한 그런 어떤 성분의 어떤 그런 조직인데 그게 움푹 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미세 천공수위라고 해서 제 연골이 재생되는 시술, 그때 쇠를 뽑으면서 같이 했던 거죠. 그것을 통해 갖고 이제 연골이 다시 재생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골절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 인대 손상이라든지 혹은 뭐 연골 손상, 뭐 기타 다양한 손상들을 MRI 찍어서 확인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그때 수술하면서 같이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두고 보다가 나중에 경과를 관찰을 하면서 그때 돼서 나중에 쇠를 뽑을 때 치료를 할지 그 판단을 이제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제 치료를 해가면 그런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대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이제 발목을 삐끗한다 그러면 발목 인대가 늘어난다, 인대가 찢어진다, 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대는 보통은 이 발목 관절보다는, 요게 이제 관절이잖아요? 관절보다는 아래쪽에 복숭아뼈 끝에서부터 해서 고골 내지 이제 종골 뒤꿈치로 내려가는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발목 삐끗하면서 보통 많이들 다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인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경골이라고 하는 뼈와 이 바깥쪽 복숭아뼈에 이루는 이 비골이라는 뼈 사이를, 여기를 두 개의 뼈를 잡아준 인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경비인대라 그러는데, 이 경비인대가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들인데, 이걸 사실 놓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인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왼쪽에 그림 모시도를 보면 뭐 A, B, C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인대가 쭉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바깥쪽 복숭아뼈와 그 정강뼈를 이렇게 쭉 인대를 잡아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가 단면으로 보잖아요. 그럼 보면 여기 부분은 보이죠? 이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이 소위 이제 그 비골과 경골 사이의 그 관절 간격의 더 틈인데, 이게 만약에 인대가 이제 하얗게 보이는 요게 이제 인대인데, 인대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이 부분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꼭 잡아줘야죠. 그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만성 통증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발목의 관절염이 정말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뼈가 제일 쉽다 그래요. 왜냐면 뼈는 일단 엑스레이에서 쉽게 진단이 되고, 뼈는 부러져 갖고 나중에만 문제될 것 같으면 그때 다시 또 뼈를 이식한다든지 뼈를 이렇게 맞추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대는 사실은 이렇게 진단도 되게 어렵고요. 근데 그걸 그냥 관과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런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는 되게 무서운 그런 이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인대 손상 꼭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수술 전에 이제 발목 골절 때문에 보면 복숭아뼈 골절 때문에 환자 보이시죠? 이렇게 그 뼈가 부러져 있는데, 이 정강이 뼈랑 이 빨간색 화살표 부분 있죠? 이 비골뼈랑 보면 틈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친 거예요. 여기가 다친 겁니다. 다쳐갖고 결국에 가서 수술할 적에 단순하게 부러진 뼈만 부러졌고 맞춰준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나사한 못을 박아갖고 이 벌어진 틈을 다 좁혀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부분을 보게 되면 왼쪽에서는 보면 이게 까맣게 보이는 공간이 있다가, 이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보면 그게 좁혀진 게 보일 수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나사못을 통해 갖고 이 간격을 좀 좁혀주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벌어진 채로 계속 있게 되면 이 발목 자체 그 격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숭아뼈가 이루고 있는 격자가 이게 결국에는 흔들거림이 많아져 갖고 이 연골이 다 상해버려서 관절염이 빨리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는 되게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손상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약간 이걸 과하게 조금 접근을 하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어찌됐든 차라리 과한 게 과하지 않은 것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그런 인대 손상이다라고 알고만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치는 이제 발목인대 얘기할 적에 우리 무슨 정거비인대, 종비인대 그래갖고 그 복숭아뼈 아래쪽, 이 아래쪽의 인대가 다치는 게 아니라 이 발목 관절 위에 쪽 인대가 다치는 걸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T를 보게 되면 이게 수술 전이고, 왼쪽이 수술 전이고요. 오른쪽이 수술 후인데, 여기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분 보면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면 바깥쪽 복숭아뼈가 부러졌지만, 이분은 뒤에도 부러졌어요. 뒤에도 부러졌는데, 보통 뒤가 부러진 경우가 보통 이 인대 파열도 같이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속 이렇게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를 수술해줌으로 인해서 여기를 좁혀주게 됐던 거죠. 보면 딱 좁아지고 다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술해갖고 이게 뼈만 맞추는 게 아니라 또 인대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연골 손상도 같이 치료를 나중에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어떤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일단은 발목을 아까 전에 언제 다친다, 회전 손상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회전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발목 삐끗하는 거죠. 우리 발목 삐끗해갖고 확 이제 몸이 좀 심하게 삐끗했다 싶은데, 이게 만약 붓기가 계속 있고 디디는 것도 너무 힘들고 통증이 있다 싶으면, 일단은 골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 가까운 정형외과 의사님 찾아가서 진찰도 한번 받아보시고 엑스레이 검사를 꼭 좀 받아보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골절이 좀 의심이 되는데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골절이 보이는데 이게 정말 수술해야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CT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은 아무래도 좀 병원 좀 특성상 이게 사실 지역 환자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에서도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집 가까운 데서 보통 발목을 삐끗하고 나서
XH가 이상이 없다. 근데 난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신환으로 새로 오시면 대부분 다 바로 사실 CT를 지금 보통 바로 찍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환자분 또 엑스레이 또 이미 찍었는데 그런 말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CT를 바로 찍게끔 합니다. CT 찍으면 실제 뼈가 정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다쳤으면 얼마나 다쳤는지, 수술이 필요한지 그걸 다 CT 하나로 다 진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확실히 만약에 이제 뼈 골절 이외에 혹시나 뭐 인대 손상은 없는지, 뭐 연골의 문제는 없는지, 기타 소위 이제 뼈 이외의 손상을 확인하려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는 초음파 검사부터 시작해야 하고요. 그래서 MRI 등의 어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발목을 삐끗했다. 그런데도 이제 처음에는 뭐 첫 하루에 바로 뭐 병원 올 필요, 삐끗한 환자분들 다 병원에 올 필요는 없겠죠. 근데 발목 삐끗하고 나서 좀 심하게 삐끗했다 싶은데 그 붓기랑 통증이 뭐 하루 이틀 지나도 영 낫지 않는다. 그럼 꼭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을 꼭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번 오늘 또 좀 질문이 좀 들어왔나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목을 이제 수완이 강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발목을 잘 접지는 사람은 골절 위험도 커지나요? 하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발목 통증, 발목 골절이라면 엑스레이 찍고 어떤 검사를 더 해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아까 전에 마지막 제 결론이죠. 그 발목 골절이 좀 의심이 이제 되려면 일단 보통 흔히들 발목을 삐끗해야지 다칩니다. 발목을 삐끗하지 않고 골절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뭐 아무리 골다공증이 심하다 하신 분들이 하더라도 심지어 뭐 계단에서라도 한번 헛디딘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야지만 이렇게 사실 골절이 되지 그냥 걸어갔다가 갑자기 뚝 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잘 부러지면 잘 삐끗하면 골절의 위험도 높아지냐? 당연하죠. 왜냐하면 접지르면서 생기는 골절이다 보니까 자꾸 접지르는데 단순하게 발목만 접지르는 게 아니라 그때 몸까지 확 한번 돌잖아요. 그러면 발목 골절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또 어떤 검사 필요하느냐? 엑스레이로 대부분 다 진단이 될 수가 있는데 엑스레이로 진단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CT가 필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T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 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어떤 이제 인대 손상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 MRI를 찍어봄으로 인해서 연골 손상까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골절이 없다라고 해서 인대 손상이나 연골 손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골절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발목만 삐끗 나서 하고 나서 병원을 가보니까 뭐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몇 주 지났는데도 계속 붓고 아프다. 그때 대해서는 그런 뼈 이외의 손상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는 꼭 MRI 한번 찍어보는 것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질문 주신 게 그 시중에 파는 아치를 받쳐준다는 깔창은 평발이 아닌 사람이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치라고 하는 게 요즘에 뭐 많죠. 뭐 아치핏 그러면서 어떤 특정 S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다양한 이제 형태의 어떤 그런 아치를 보강해주는 이제 그런 뭐 신발도 많고 깔창도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이제 발을 아예 본을 떠갖고 인솔이라 그래갖고 발을 본을 떠갖고는 그거를 내 발 모양에 맞는 그런 깔창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조금 더 올리고 낮추고 해줌으로 인해 갖고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옷을 맞추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그냥 기성품으로서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마트에 가도 많이 팔고 약국에도 가서 많이 팔죠. 그래서 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그걸 올려주고 이제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평발이 없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뭐 예를 들어 요즘에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제 뒤꿈치 통증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 보통 이제 뭐 족저근막염이 있다든지 하면 그 아치를 좀 보강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걸어 다닐 적에 뒤꿈치로 가는 체중을 분산을 시켜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족저근막염 어떤 소위 뒤꿈치 통증의 증상 완화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이라고 해서 꼭 깔창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 용도로 충분히 깔창 맞춰서 이제 사용하면 될 거고 아무래도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맞추는 깔창보다는 시중에 파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 뭐 prefabricated 얘기하는데 딱 이제 딱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그런 뭐 아치를 이제 보강해 주시는 어떤 형태든지 해보는 걸 되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제 본범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삐끗하면서 우두둑 소리와 함께 관절 탈구, 골절, 인대 파열로 이제 수술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핑고 정도 하고 인대 수술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한 2달 반 됐다 하는데, 발목 안쪽 복숭아뼈 수술 부분이 늘 붓고 열리다고 아프다라고 합니다. 소염 진통제도 별 효과가 없어요. 냉찜질이 도움이 될까요? 병원 가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안쪽 바깥쪽 수 부분의 통증 완화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일단은 수술하고 나서 2달 반이 계속된데도 불구하고 열감이 좀 있다 하면, 일단 수술한 병원에 가서 혹시 수술 부위에 염증이, 소위 감염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감염이 생기면 좀 골치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련해서 뭐 그 수술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뭐 진찰을 해볼 수도 있고, 초음파를 찍어갖고 뭐 고름이 어디 고인 건 없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피 검사를 해봄으로 인해서 염증 수치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물 반응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몸에 금속을 넣어놨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약간 알레르기 반응처럼 약간 그게 불편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이제 고정해 놓은 그 금속들 자체가 뼈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1, 2mm 좀 길이 튀어나오게끔 보통 유지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뽑기에 용이합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금속들이 주위의 조직들을 찌를 수가 있는 거죠. 뭐 인대라든지 뭐 근육이라든지 다른 부분 찔러서 또 붓고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속 때문에 계속 아픈 거다 싶으면 그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이제 뼈가 어느 정도 굳었다 싶으면 빨리 조기에 제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복숭아뼈 주위에 수술하고 나서 운동법이 뭐가 있느냐. 이게 사실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수술한 게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따라서 소위 그런 재활치료를 언제부터 할 수 있고 얼마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부서진 게 너무 많이 발서지게 됐다 싶으면 3개월 정도 지남에도 불구하고 뼈가 안 붙거나 힘을 잘 못 받을 수가 있고, 아주 깔끔하게 부러진 경우에는 사실은 뭐 한 3, 4주만 지나도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괜히 잘못 말씀을 드렸다가 또 그걸 하다가 또 수술이 되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술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상의를 해보시고요. 이제는 재활해도 된다라고 하실 것 같으면, 저는 꼭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쉬운 방법으로서는 한 발로 서게 하라 그래요. 우리 한 발로, 그냥 수술한 쪽 다리로 한 발로 서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한 발로 서 있게끔 해서 그 지탱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근력이 엄청 많이 이제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주위에 어떤 밸런스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신경 자체가 많이 발달해요. 그리고 우리가 고유수용 감각이라 하는데, 그 신경이 되게 발달하게 되면 또 훨씬 더 어떤 그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제일 쉬운 게 뭐냐라고 할 것 같으면 한 발로 서기 연습 많이 하라고요. 그보다 또 조금 더 할 것 같으면, 보통은 이제 바깥쪽인데 아마 다치거나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제가 이제 바깥쪽 미는 연습 많이 하라고 합니다. 발을 이렇게 바깥쪽 미는 연습 많이 해보세요. 혹은 안쪽을 많이 다치다 싶었고, 안쪽을 강화해서 안쪽을 밀어주는 걸 많이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흐르다 보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증상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조혜연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계단을 헛디뎌서 발목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기부스 하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계속 통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술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수술을 한다 안 한다는, 사실 어떤 수술을 할 거냐인데, 일단 골절이 다 붙었나 우선 확인을 해야겠죠. 뼈가 다 붙었으면 골절과 관련된 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다른 어떤 인대 손상이라든지 연골 손상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힘줄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뭐 초음파를 기본으로 확인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MRI 같은 검사를 해갖고 그런 연골 손상, 인대 손상, 그런 힘줄 손상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그럼 뭔가가 좀 뭐 주사 치료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재활 치료, 수술 치료도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정형외과 가서 사진을 찍고 설명을 드릴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 설명을 드리면 하게 잘 이해가 됐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네요. 몇 년 전에 인대가 파열됐었어요. 가끔 시큰거리고 아픈 느낌이 좀 있는데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걸까요? 하는데, 인대가 이제 파열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인대 자체는요, 보통 급성 파열이 있고 나서 보통은 거의 뭐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달 반 안에는 거의 다 아물어야 됩니다. 그럼 아문다는 건 뭐냐면 증상이 괜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큰거리고 아프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특히 시큰거린다라는 그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사실 연골 손상이 있으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연골 손상은 엑스레이도 티가 안 나고 CT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무슨 초음파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결국 유일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는 그 MR밖에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꾸 시큰거림이 계속된다고 하면요. 저는 꼭 검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골 손상은 나중에 그걸 간과하게 되면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괜히 항상 그러세요. 저도 항상 보면 어디 아프다 싶으면 괜히 검사했다가 뭐가 나오게 되면 큰 치료를 받을까 겁나는데 그러면 내가 병원 출근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으면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병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벌써 좀 몇 년째 시큰거림이 자꾸 지속된다 싶으면 꼭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발 전문으로 보는 의사 선생님께 한번 진료 꼭 받아보세요. 자, 벌써 10시 40분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발목 골절과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발목 골절이 과연 뭔지, 발목 골절이라는 게 발목 주위 모든 골절을 보통 흔히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복숭아뼈 골절을 우리가 흔히 발목 골절이라고 병원에서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어떻게 다치냐? 삐끗하면서 다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진단은 엑스레이도 하지만 엑스레이가 진단이 다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CT라든지 다양한 다른 검사들이 해야 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그게 한 3mm만 이상 벌어진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까지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저희 방송을 이제 봐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